오늘 두 분 모시고 토론해 볼 텐데요.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이선주 서울 개인택시조합 대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전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얼마 전 이제 타다 등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대한 70대 택시 기사가 분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서 사건에 이어서 네 번째였는데요. 대의원님, 지난 분신 사건 아직 채 지워지지 않은 그런 기억인데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예. 그러잖아도 저희 택시 운전자들의 자존감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수요 공급의 불일치 때문에 필요 이상의 그 욕을 듣고 있거든요. 잠실 야구장에서 수만 명이 동시에 몰려 나오면 택시들이 그 수요를 일시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매번 연말 연시에 택시가 무슨 문제 있다 이런 소리를 매년 듣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이 자존감이 다 무너져 있는데 이 공유경제 이게 뭔가 법에 맞게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납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지금 상처가 큽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노 교수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바라보셨죠? 아유, 그럼요. 네. 그 분신하는 걸 어떻게 보고서 누구도 마음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네, 있겠습니까? 모두를 너무 무겁게 안타까운 하죠. 일이고요. 네. 앞으로 제발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립니다. 네. 택시업계 뭐 더 어려운 상황인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아니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이런 뭐 여러 가지 대화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항의해서 뭐 풀어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뭐 분신하고 목숨을 끊어서 항의하는 건 절대로 좀 안 된다는 걸 꼭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대의원님, 확실히 이제 분신 사건 이후에 택시업계의 타다 퇴출 요구가 더 거세진 걸로 보이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분신을 한다는 것은 희망을 잃었을 때, 너무 분노했을 때, 네. 그 세 번째 분신하신 분은 통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지금 당장 애들 자녀 학교 보냈고 사는데 문제 없지 않느냐, 희망을 갖자. 근데 그분이 그런 행동을 할 줄은 몰랐는데요. 네. 저는 이런 분들의 행동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그 죽은 나무가 산 나무를 지탱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옮겨 심으면 죽은 나무 3개, 4개, 여러 개 받칠수록 산나무가 희망을 갖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이 죽은 나무가 돼서 그 등심불이 되는 심정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분들의 고뇌는 얼마나 깊었겠는가. 한 분은 마지막 분은 차에 6곳에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외부로 표시된 그 유언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상황을 두고 그러니까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카죠. 이재용 대표가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잠시 보면은요. 택시 기사 분신 사건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미안한 심정이다. 하지만 죽음이 정당한 문제 제기의 방식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노 교수님, 이 대표의 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뭐 맞는 말이죠. 뭐 어떻게 죽음이 정말 뭐 네. 문제제기 방식이겠습니까? 절대 있어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나 지금은 이재용 대표 생각은 알겠지만 지금 굳이 저런 말을 또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고 양 당사들이 좀 감정 싸움을 자제하고 어떤 면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해결 방안이 있는가 찾아나가기를 좀 참 모색해야 할 때인데 굳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어떤 거 하는 것은 감정 싸움으로 치닫게 할 뿐이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 대의원님도 이 내용을 이미 보셨을 텐데 이에 대한 택시 업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이재용 이분은 미래 그 자율주행차 데이터 확보를 위한 투자 단계라고요. 지금 소카가 전혀 수익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택시 쪽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익도 못 내면서 기존의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분이 이런 일에 대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당사자라고요. 더군다나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정부의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몸도 담고 있었고요. 그렇죠. 이런 분이면 말조심은 해야 됩니다. 이런 분의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렌탈카는 택시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 교수님, 어떻게 하다가 타다가 이렇게 시장에 진입을 하고 여기저기서 볼 수 있게 된 거죠? 뭐 다들 뭐 아시겠습니다만 군수사법 이제 시행령에 네. 렌터카 즉 할 때 승합차 11인승 이상, 네. 15인승 이제 승합차를 빌려줄 때는 기사를 알선할 수 있게 이제 허용이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취지는 처음에 이제 그 렌터카를 빌릴 때 그 이제 운전하려면 1종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2종 면허가 많으니까 그러기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에서 기사를 알선해줘라. 그러면서 이제 대개는 이제 뭐 장거리를 운행한다든가 네. 뭐 관광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은 이제 법에 그런 점이 이제 결국 뭐 목적은 어떤 것이 네. 명시돼 있지 않으니까 현재처럼 이렇게 렌터카 승합차를 렌터카로 알선하면서 거기에다가 네.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그런 형태를 좀 취하고 있는 거죠. 당초에는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네. 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네. 법의 취지는 분명히 네. 행락철에 네. 더 많은 사람이 움직이기 필요한데 그렇다고 버스를 빌릴 수는 없고 네. 빌리기는 어렵고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럴 때는 그 승합차를 빌려야 돼. 그러나 또 운전하는 사람이 일종 면허 가진 사람이 필요하니까 네. 그런 경우는 알선해 줘라. 네.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또 뭐 좀 뭐 여러 사람이 한 30명밖에 안 가지만 좀 넓게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런 취지가 있지만 현재 법에는 11인승부터 15인승까지 그런 네. 그 승합차를 렌트할 때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만 돼 있지 그 목적이 뭐다 이렇게는 명시가 돼 있지 않으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법의 테두리를 좀 오해하는 네. 뭐 그런 좀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법 해석을 냉정하게 하면은 합법은 맞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적어도 불법은 아니라는 네. 거죠 현재로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업계는 타다가 이제 불법이라고 이제 고발까지 했고요. 지금까지도 불법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의원님, 택시업계의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사회자님께서 노동일 교수님의 말씀을 약간 확대 해석하셨어요. 지금 네. 말씀 중에는 이렇게 좋은 취지로 네. 이종 면허 가진 사람이 11인승은 운전할 수 없으니까 단체로 차를 이용할 때 이종 면허 가진 사람이 운전할 수는 없지는 않느냐. 관광의 목적 좋은 취지로 만든 네. 법이다. 운전자는 알선할 수 있다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타다 행위가 엄격하게 불법은 아니다. 이것은 사회자님의 확대 해석이고요. 네. 이게 지금 분명히 타다가 11인승이 아니에요. 돌아다니고 있는 차량이요. 다 7인승입니다. 그런데 왜 11인승이라고 주장하느냐? 눈 감고 아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차에 타보면 의자는 7개입니다. 네. 그럼 현행법 위반이에요. 그럼 당신들이 이거 현행법 위반이다면 맨 뒤에서 쓸 수 없는 의자, 의자는 의자인데 폭이 좁아서 앉을 수 없는 의자를 싹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아웅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요, 법을. 그리고 이 법을 만든 취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5인승만 운전하던 사람이 11인승을 운전했을 때 내가 일종 면허가 있어도 큰 차를 운전하려면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요. 네. 또 일행 중에 부산까지 결혼식을 가는데 그분만 피곤하게 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행복할 수 있게 그럼 운전자를 한 사람 알선할 수 있게 해주자. 이 좋은 취지로 2014년도에 법이 개정된 건데 지금 법을 유린하는 겁니다. 지금 소카는 이 법을 우롱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가 그런 게 있겠죠. 이제 한 가지 진짜 궁금한 게 네. 그러면 현재 운행하는 타다카가 11인승 차가 아니란 말씀입니까? 원래 11인승으로 안 나온 겁니까? 11인승으로 나왔는데 차에 딱 타면 의자가 11인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가 왜 11인승만 대여할 수 있는데 11인승에서 15인승까지 왜 이게 의자가 8개밖에 없습니까? 실제 그렇게 그러면 운행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뒤에서 숨겨진 의자를 쓱 빼고 실제로 그 알바 고용되는 운전자들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그 비정규직도 아닙니다. 파트 알바입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승객이 가능한 한 여기가 의자가 운전자 빼면 7석밖에 없으니까 7인승으로 인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승객이 이 차는 11인승이니까 우리 일행 10명 탈 수 있다. 우기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의자를 빼세지만 좁아서 탈 수 없다고 안내를 그렇게 지침이 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이제 운전자가 거기 뭐 그 회사의 직원이거나 뭐 정규직인 비정규직인 직원이면 그건 불법이 돼 버리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알선하는 거 네. 단지 알선은 책이 그런 것이고 네. 또 한 가지 문제는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자면 렌터카를 대여했다면
그건 이제 운행이 끝나고 나서 회사 주차장으로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 주차장으로 렌터카 이제 그렇죠. 주차장으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아마 택시업계 주장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네. 복귀하지 않고 시내를 배회하다가 콜을 받으면 탄다 네. 이런 건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법에는 그런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죠. 택시 영업은 어떠해야 한다 이렇게 또 규정해 둔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법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회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회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시행령에서 알선할 이게 가장 하위법 아닙니까? 법의 시행 규칙 밑에 시행령. 그 하위법에서 겨우 운전자를 이런 경우에 알선할 수 있다 해서 알선을 해서 이것을 뭐 ICT를 결합한 파괴적 혁명이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잖아요. 그냥 타다 택시입니다. 뭐 일회성 우리는 보통 렌트라는 것은 반나절 하루를 생각하는데 한 단위 5,000원 단위, 6,000원 단위, 7,000원 단위 렌트를 하고 차고지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타다를 불러보면요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곧 하차할 승객을 찾고 있습니다. 승객을 하차시키고 기로 중에 중간에 연결한 건 또 법의 해석이 모호하다 이럴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예 스캔을 해서 차가 없으면 곧 하차할 차를 연결시켜 줍니다. 이건 타다 택시입니다. 네. 너무 분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대의원님 그리고 이제 택시 기사분들은 지금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고 계신 그런 상황. 심각한 정도입니다. 타다의 포지션은 네. 일반 중형 택시가 아닙니다. 모범 택시 검정차 있죠? 그거하고 일반 중형 택시의 중간이 포지션입니다. 요금이. 택시의 120% 모범 택시보다 조금 싸고 그러니까 블랙 택시도 지금 쓸 자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차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다가 택시의 120%라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타다가 탄력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부가가치가 100원도 없는 게 택시입니다. 짐 실어드리는 시간도 택시기사의 비용이고 승객이 나 목적지 다 와가는데 기사님 한 블럭만 가면 내 목적지인데 여기 편의점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기다리는 시간에 시간 병산제가 31초에 100원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1시간 기다리면 11,600원이에요. 택시의 워라벨 8시간 기준으로 일을 하면 경비율이 55%입니다. 11,600원의 절반 55%, 50%만 빼면 시간당 5,800원짜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조차 모든 서비스는 택시는 전부 기사의 비용입니다. 네. 그런데 타다는 이 사람들 멋대로 피크 시간이 되면 요금이 1.8배까지 올라갑니다. 택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야말로 지 멋대로입니다. 경기도 영업할 수 없어요. 서울차는요. 경기도 서울 경계선이 없어요. 이게 파괴적 혁신입니까? 끼어들기입니까? 네. 너무나 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타다 이재용 대표는 전국 택시 매출의 1%도 안 된다.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갖고 얘기해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 교수님, 이 주장이 맞습니까? 아니 근데 뭐 전 어떤 택시 매출이 네. 얼마가 되는지 또 타다 매출이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네. 잘 모르니까요. 네, 수치가 아마 지금. 예, 네. 그리고 또 이재용 대표도 뭐 전체적인 어떤 그 택시 매출이 얼마고 그다음에 타다 매출이 얼마고 하는 거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네. 그냥 얘기했으니까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데 네. 조금 전에 얘기하신 바로 이제 그런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택시는 각종 규제에 묶여서 요금도 그렇고 영업 지역도 그렇고 심지어 제가 어디 가 보니까 경기도에서 저 성남에서 어디 뭐 요가는 그것도 잘 못하더라고 이렇게 성남에서 네. 바로 옆에 있는 판교에서는 네. 하남도 같은 못 가게 성남은 됩니다. 하남에 안 했다는 돼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네. 바로 그 옆에 그분 택시 네. 택시인데도 규제를 경기도에서 받는 그렇게 거죠. 함께 영업을 못 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택시업계에서 요구할 건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다를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거 여러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그걸 요일 분석해서 네. 택시업계도 그런 규제를 풀어달라, 그걸 허용하더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지 네, 맞는 타다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예, 방향이 아닌가 맞는 싶어요. 말씀입니다. 타다가 그 불법으로 끼어들면서 많은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정도 요금, 기존의 택시보다 120% 요금, 피크 시간대는 1.8배 요금이면 사람들이 만족해한다.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반려동물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그 플래톤 사업자하고 한동안 반려동물 있음 메뉴를 선택하면 플러스 1, 2천 원. 네. 그러면 패택시라는 건 즉시성도 없고
차량이 적으니까요. 택시가 이걸 작은 비용으로 다 소화할 수 있어요. 택시는 부가가치가 100원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택시를 가진 사람들이 택시로 1, 2천 원만 더 주면 해결될 수 있는 거를 몇만 원, 3.7배 요금을 주고. 그런데 그게 사고가 났을 때 사람 요금은 안 받잖아요. 동물 요금만 받잖아요. 폐시.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사람에 대한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타다도 임차인이잖아요. 승객 같지만, 타다를 불러 탄 사람이 승객 같지만 본인이 임차인이잖아요. 운전자를 고용했으니까 고용한 운전자가 사고 났을 때는 고용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책임보험의 한계점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보험 상품을 보험회사에서는 개발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틈새 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리고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는 면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항의의 대상이 정부여야 된다는 거죠. 타다의 대상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택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왜 규제를 꽁꽁 묶어놓고 그런 우회하는 서비스는 가능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정부에다가.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네. 정부와 서울시에 대화를 하고 해서 네. 시민 불편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정말 요구하실 거는 요거를 확실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노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 의원님, 만약에 이제 타다 측이 상생 대책을 마련을 해오면 택시업계가 응할 생각은 있나요? 지금 너무 어이없는 일인 거죠. 그 정상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마음대로 해석해서 지금 누가 지금 그 수익이 절반으로 떨어졌는가 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타다의 포지션이 모범 검정차라고요. 이 사람들이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고급 모범 택시가 1,800대고 블랙 택시가 500대밖에 안 됩니다. 2,300대인데 이 개인 택시는가 12시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검정차보다 타다가 더 많은 겁니다. 네. 운행률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옆구리 쳐서 피해 다 주고 상생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불법은 명확히 해놓고 좋은 서비스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민들이 그 로켓 배송 시민들이 호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년째 조 단위 적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타다가 적자로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이유는 미래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적자 나는 서비스를 받는 시민한테 호응을 못 받으면 그건 바보죠. 이건 공정 경쟁도 아닙니다. 이거는 불공정 행위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상생을 하자. 이거 정말 죽여놓고 살리겠다는 소리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교수님, 해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해법이 나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서비스는 이제 일종의 이제 뭐 디지털 기술, 새로운 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뭐 법을 우회한다 또는 뭐 법의 허점을 이용한다, 어쨌든 그런 건 나중에 치더라도, 그러니까 바로 저는 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남아나 일본만 가더라도 택시도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거든요. 요금을 좀 더 받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 뭐 이렇게 다양한 뭐 펫이나 뭐 장애인 서비스 같은 것도 하는 데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택시는 부르면 예를 들어서 뭐 좀 뭐 카카오 콜 같은 거 하면 택시가 마음대로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가까운 거리 가면. 근데 이건 타다는 왜 그러냐? 강제 배차가 되니까 어떤 거리든지 간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다양한 서비스, 수천 가지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상상만 해도 그런 것들을 해야 사실은 공정 경쟁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 택시도 언제까지 막을 수만은 없고 그런 것들을 결합해서 신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의 택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야 저는 그것도 일종의 뭐 어떤 택시도 뭐 막을 것만이 아니고 본인들의 어떤 서비스를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플러스 요인이, 그 경쟁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 의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그 말씀하시죠. 큰 전제는 시민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불편한 게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 24시간 중에 3시간 특정 장소에서 24시간 중에 21시간은 길 나가면 2분 안에 택시를 탑니다. 강남역, 홍대 이 3시간이 약간의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의 마인드가 조금 전체 산업 평균에서 친절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승차 거부, 이거 정말 억울합니다. 이거 강력하게 단속해서 퇴출시켜야 되는데 이게 왜 강력하게 단속이 안 되는가 하면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같이 묶여서 그래서 각 승차거부는 좀 저희들도 좀 강력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사회 고령화로 인해서 고령 운전자 많아서 좀 불편하다. 이 문제도 그 정밀 검사가 있어요. 택시에는 이미 이것을 정부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택시 처음 시작할 때 정밀 검사가 있고 3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고를 안 내니까 계속 면제되는 거예요. 그럼 70이 넘었을 때는 다시 부활하면 운전자의 자존감도 상하지 않고 지금 65세면 청년인데 청년 보고 택시 자격 유지 검사 받아라. 자존감 상처 준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아쉽고 해서 앞으로 이 SBS 피플 오 토론회장 저 놀랬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도록 많이 시간을 제한을 안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런 장들이 우리 사회 갈등을 발전으로 잘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네, 시급히 택시업계와 타다 간의 갈등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